안녕하십니까. 네. 타임랩스에 대한 수업 이어가도록 해서 이번 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이해는 했는데 응용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더 세밀하게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맞춘 영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임랩스 계산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또 뭐 종류에 대한 게 나오는데 1초는 이제 우리가 보통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1초는 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죠. 결국 이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지 않고 사진으로 촬영을 한다면 총 사진이 한 30장에 이제 1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분으로 치면은 1800프레임이 되고요. 결국 사진이 1분짜리 타임랩스를 만드는데 1800장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디졸브는 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추가 촬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프리미어를 켜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즉 디졸브가 돼서 부드럽게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갈 때는 1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도에 따라서 장수가 더 추가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타임랩스 계산법에서 있는 이 프레임에 대한 건 BGM에 따른 컷 마킹, 즉 이제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수업 때는 이 배경음악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BGM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화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촬영한 것,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얼만큼의 사진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촬영 스케줄을 짜도록 그렇게 맞춰놨고요. 이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은 딜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프레임 기준이죠. 타임랩스는 이제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든 카메라든 영상을 촬영해서 빠르게 재생을 하면은 그게 사실은 타임랩스 영상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면 1초를 촬영합니다. 근데 1초에 30분의 1초로 해갖고 30장을 찍으면 그 30장을 나열을 해놓으면 결국 정상 속도의 영상이 나오는데 1초를 촬영을 하는데 15분의 1초로 해서 15장을 찍게 되면 1초 동안 재생이 되어야 될 영상이 0.5초 동안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속도의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2분의 1초로 진행을 한다면, 즉 1초에 2장을 찍게 되면 그러면 15배의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1초에 한 장씩 찍으면 30배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하지 않아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타임랩스 촬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1초에 한 장씩 찍어야지 그래도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1초에 한 장씩 찍은 그 사진들을 배열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거에 30배의 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빠른 영상이죠. 뭐 프리미어나 에펙으로 기본 컷 편집을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2배, 즉 이제 원래 100%의 속도 영상이었다면 200%, 300% 이거를 이제 3000%로 맞춰놓은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 대한 것과 이 딜레이에 대한 것,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사실은 모든 기획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프리미어에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고 돌아올게요. 오케이. 이제 타임랩스 작업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를 켰습니다. 노래는 여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듣기 전에 시퀀스를 만듭니다. 설정에서 DSLR 29.97 FHD에 정사각형 필드 없음 프레오그레시브인 거 확인하고 시퀀스 이름은 뭐 타임랩스 테스트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한번 넣어서 들어볼게요. 근데 노래가 많이 크겠구나. 좀 줄이고. 네, 전 뭐 이한이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켜져 있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일시정지하고 다른 노래를 보고 왔습니다. 자, 노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프레임 계산 30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이 노래가 1분 21초죠. 그러면 계산기를 켜놓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에 타임랩스를 해서 사진을 다 집어넣으려면 60 더하기 21초 81초 곱하기 30 하면 2430장에 요 뒤에 프레임 3프레임 보이죠? 더하기 3 2433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433. 근데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돼? 야, 어디 갔어? 승고 뭐야? 네, 뭐 소스는 딱히 뭐 의미 없는 거니까. 자, 내가 이 사진에서 다른 사진이 있어야겠구나. 자,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각각 5초씩이죠. 5초씩인데 이 중간에 디졸브를 넣으면 요렇게 변합니다. 머리가 좀 큰가요?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마이스터 대회 시상식이라는 게 5초가 아니라 잘 보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5장이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샷을 넣고 그 중간에 디조브를 넣겠다고 기획을 했다면 앞뒤로 15장 정도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요게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디졸브 화면 전환할 때 필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킹을 찍는 거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수업을 했을 때 얼추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클릭된 상태에서 마킹을 이 키보드에 M 클릭하시면 그 위치에 한글이라서 안 들어갔어요. 네. M 누르면 여기에 들어가고요. 아무것도 클릭되지 않은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이 위쪽에 들어갑니다. 즉, 이 시퀀스에 마킹을 하느냐, 이 음악에다 마킹을 하느냐에 대한 건데, 이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킹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 여기서 마킹은 움직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마킹을 어디다가 찍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에 클릭해서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악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다 마킹을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 됐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소스 타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여기서 뭐 이거 클릭해서 지워지진 않던데 이 모든 마커 지우기나 선택 마커 지우기로 하면 지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기획할 때 간단하게 하는 거 부분에 대한 거 보여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타. 이 부분부터죠. 지금 노래가 잘 안 들리겠네요. 빰 하고 올라가는 여기부터겠죠. 근데 30프레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찍지 못한다면 뭐 저는 빵 하고 요 뒷부분에다가 찍어주겠습니다. 앞부분에 할지 뒷부분에 할지는 여러분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60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는 가정이 되면 요 사이에 딱 넣을 수 있겠죠. 마킹. 그러면 땅땅땅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둔. 여기서 난 화면 전환을 할 거야. 뒷부분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또 나오네요. 이렇게 마킹을 찍어서 일단 기초적으로 마디에 대한 걸 나누는데 노래를 들으면 또 이 부분에서 뭔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원, 투, 쓰리, 포, 둥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자, 제가 만일에 이거를 타이니스를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걸 한번 마킹을 찍어 볼게요. 마커 모드 마커 지우고, 자, 처음에 디졸브 돼서 야간에 차들 지나다니는 샷을 넣을 거다 라고 해서 노래 듣습니다. 뚱, 다른 샷 나오고, 뚱, 딴 거 나오고,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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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이렇게 마킹을 나눠 놓으면 내가 컷을 몇 개를 찍어야 되는지가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한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컷이.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이 한 구간당 하나의 컷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6초 4프레임. 그러면 첫 번째 컷은 메모장을 잠깐 켜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스토리보드 할 때 그 스토리보드 양식에 맞춰서 그려 넣으면 되겠죠. 자, 1번 컷. 총 6초 4는 6, 3, 18, 184장. 사진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초 4에서 2까지 요거 계산하는 거 쉽게 하는 방법이 한 칸씩 이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이면 한 칸씩 움직이고 Shift를 키를 누르면은 5칸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그러면 17번 7, 5, 35
85, 6, 7, 8컷. 그러면 88컷 나오죠. 8장이 나오죠. 이 컷은 이거는 굳이 필요 없겠구나. 88장에 대한 걸로 체크를 합니다. 이 체크를 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뭐 쭉 찍어갖고 앞부분 뒷부분 나눠서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노래 총 몇 장이라고 했었죠? 2433장이에요. 2433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냥 쭉 찍고 난 다음에 버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DSLR로 찍는 사진 L 사이즈에서 찍으면은 적어도 용량이 한 7메가에서 뭐 12메가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그냥 평균 잡아서 장당 10메가로 쳐볼게요. 그러면 2433, 24330 메가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 24기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지만 적어도 이거 뭐 7로 곱해서 아니 뭐 5로 이제 5로 곱해서 해볼게요. 5로 곱하면 곱하기 5 적어도 12기가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만 하는데도 12기가의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은 1920, 1080인데 사진을 찍으면 이게 가로가 5000에 40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큰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서 재생을 해보고 앞부분 뒷부분 드러내고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 같았을 때 뭐 2배를 찍게 되면은 24기가 이렇게 용량이 많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외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딨니? 프레임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내가 총 몇 장을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걸로 해서 촬영을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이까지 일출에 대한 걸 찍습니다. 일출을 제일 앞에 요 부분으로 할게요. 일출이 아니라 이 노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몰로 해서 해가 지는 것까지 나오는 장면을 제일 앞에 6초 4, 즉 184장을 찍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 내 껐니? 자, 보통 일몰에 대한 거는 뭐 사실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계절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반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3600초. 그러니까 3600초가 뭐냐면 1시간은 60분이죠. 60분. 60분은 몇 초냐? 곱하기 60 하면 3600. 그래서 3600초가 1시간입니다. 그럼 30분은 1800초겠죠. 더하기 1800초 하면은 우리는 1시간 반, 즉 5400초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일반적인 영상 길이를 여기 있는 184장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초 4프레임 안에 일몰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그 뒤에 제가 지금 이 뒤에 설명하는 거를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일몰 지는 거에 대한 촬영을 제가 1시간 반으로 잡았습니다. 1시간 반은 5400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6초 4프레임 동안 이 5400초, 그러니까 즉 1시간 반을 찍은 영상을 추려서 이 안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넣겠다는 거는 즉 5400초 동안 찍어놓은 걸 184장으로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 사이에 한 장 한 장 한 장 30분의 1, 즉 30프레임, 프레임 단위로 넣어서요. 그러면 5400 나누기 184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 29.3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29초마다 한 장의 사진을 찍어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나오겠죠. 29초마다 한 장씩 찍으면 자, 5400 나누기 29 하면 186장
나옵니다.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그거 촬영했는 거를 그대로 안으로 집어넣어서 딱 붙여넣기만 하면 앞부분, 뒷부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촬영한 거 넣어서 컷 편집이 아예 바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난 다음에 크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한 번에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때 제가 실제로 촬영한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획을 얼만큼 열심히 해서 촬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프리미어를 켰을 때 얼만큼 컷 편집이 빠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아무튼 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아셔야 됩니다. 즉, 지금 제가 여기서 프레임에 대한 거, 딜레이에 대한 것 중 지금 이 딜레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딜레이가 30배 정도 해야지, 15배 정도 해야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획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여기서 일모를 가는 그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벌써 20분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온 예제를 몇 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일반 야경입니다. 자동차 라이트 불이나 이런 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게 자동차 속도가 이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고. 그러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곳이 뭐 이 속도가 60km 카메라가 있든 뭐 도로 자체가 60km로 제한돼 있든 80km로 제한돼 있는 뭐 신천 이 도로를 찍는다든지 어떤 거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거기를 찍는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감이 나눠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장소를 갑니다. 가서 촬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테스트 촬영을 먼저 가야 된다고 했죠. 그냥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영상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 노래가 둘, 셋, 넷 그러면은 지나가고 지나가고 한 박자마다 숭 이렇게 하고 싶다면 자 지금 계산해 보시면 1, 2 25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처음이 4였으니까 21프레임 즉 22장을 가지고 내가 만일에 영상을 이렇게 커다랗게 찍었다면 22장을 가지고 이쪽에 이쯤에 있던 차가 이 정도까지 지나가는 숭 느낌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된다가 된다면 이 차가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합니다. 영상을 촬영해 와서 여기서 체크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그 부분을 찍어서 봤는데 여기서 이까지가 정상적인 속도의 대략 뭐 한 50배 정도로 이 영상 재생을 하니까 여기 박자가 맞아 들어가더라. 가 된다면 50배 촬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있었죠. 이 50배가 되려고 하면 어디 갔니? 자, 50배가 되려고 하면 내가 아까 여기서 25까지 됐던 이 21프레임이 안에 50배의 속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21프레임 곱하기 50을 해보시면 1050이 나옵니다. 1050. 그러니까 1050프레임을 이 21프레임 안에다가 줄여 넣으면 50배의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제 1050프레임을 나누기 30을 왜 안 되니? 나누기 30 해보시면 35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35초 동안 안에 촬영을 했는 걸 요 사이 안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다시 나누기 21 해보면 1.6초마다 촬영을 했을 때
50배의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인지되셨습니까? 네. 1.6초마다 한 장씩 찍으면, 자, 여기 이야기 있었죠. 1초마다 한 장을 찍으면 30배니까 1.6초마다 한 장씩 찍으면 50배 정도 되는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고, 넣었을 때 50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촬영을 할 때는 총 88장을 계산이 커버렸네. 88장을 곱하기 1.6초 동안 촬영을 한다. 그러면 140초 동안 촬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0 빼면 2분 20초, 2분 21초 정도. 여기서 2분 21초 동안 1.6초 딜레이로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아까 일출에 대한 걸로 했었으니까 총 1시간 30분 동안 딜레이가 몇 초였죠 이때?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몇 초 딜레이로 할지에 대한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슬슬 보이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내가 촬영 스케줄을 짜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촬영 스케줄 짜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이 타임랩스로 먼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후에 뭐 어떤 영상을 찍든 이 영상에 나올 피사체, 즉 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섭외했을 때 그 장소에서 얼마 정도의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동 시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세팅하고 하는 준비 시간, 그리고 실제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하루 안에 압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요런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컷, 다음 3번 컷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걸로 스토리보드화 한다면 실제로 나가서 할 거는 내가 스토리보드 만든 거 촬영만 해오면 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예제를 다른 거 한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일출은 제가 건물 불이 꺼지고 일출에 대한 건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일몰 혹은 일출은 이 날씨나 계절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이 일출이 산에서 떴어요. 떴는데 그 산 봉우리 있는 데서 바로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나 이런 데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빨갛게 있는 이 해를 찍고 싶어서 이거를 영상에 넣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데 1시간 반을 잡았는데 구름 위로 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구름 뒤에 가려져서 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밝아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출이나 이런 게 좀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다 하얗게 밝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가서 촬영할 때 내가 아무리 기획을 다 잘했어도 다른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뭐 촬영이 불가하거나 촬영을 해야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확률도 많지만 이런 일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날 그리고 날씨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이제 전날 테스트로 실제로 촬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때 휴대폰으로 켜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촬영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일 몇 시쯤에 여기 와서 촬영 준비하고 촬영을 1시간 동안 하면 되겠다에 대한 그런 촬영 이 테스트, 사전 답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을 타임랩스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자, 일단 노래부터 틀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뭐 이 부분에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 일단 마킹 하나 살짝 찍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가 움직이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단보도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횡단보도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차가 움직이는 샷을 놓고 싶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고 차들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파란불로 바뀌고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되고 차가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촬영이 되겠죠. 자, 요거를 그냥 가서 찍어가지고 한 1초 단위로 뭐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1초 단위로 또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몇 장이 나올지야 그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을 때 빨간불이 되고 차가 지나가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걸 체크를 해보니 대략 1분 정도 걸리더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5, 10, 15, 20, 21, 22, 23, 23프레임 안에 1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1분은 60초, 60초고, 그리고 60초니까 자, 30을 곱하면 1800장의 그 일반 영상이 몇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20, 21, 22, 23. 23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기 23. 자, 그러면 1800 나누기 23. 이게 78프레임당 한 장씩 찍으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선 나누기 30을 해주면 엔터가 먹니? 2.6초마다 한 장씩 찍게 되면 이 1분간 영상, 이제 일반 영상을 여기에 23프레임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 횡단보도 쪽에 가서 촬영을 할 때 2.6초마다 한 장씩이니까 여기가 몇 총이죠? 50, 15, 20, 25, 30, 35, 40, 45. 45프레임입니다. 그러면 2.6초 곱하기 45프레임. 이거 왜 엔터키가 안 먹어?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에 117초, 즉 120초면 2분이니까 2분가량 정도 전부터 2.6초 단위로 촬영을 해주면, 그리고 횡단보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끝나고 1, 2, 3, 4, 20, 21, 22, 23, 23프레임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3프레임 20 뭐지? 왜 단축키가 먹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23프레임 곱하기 2.6초는 횡단보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거를 대략 1분 정도 동안 2.6초 단위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거 숨고 잠시만요. 그냥 카톡을 종료하려는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컷 해서 총 몇 장인지와 몇 장이었니? 40 몇 장에 23장, 23장 요 장수를 촬영을 45장 플러스 23장
플러스 23장 하면은 23, 23, 89장 89장을 2.6초의 딜레이로 얼만큼 촬영해야 되는지는 117 더하기 117 더하기 1분 1분가 60 더하기 60 그래서 237초 60 하면 대략 4분 정도 4분 정도를 2.6초 딜레이로 촬영을 하게 되면 총 89장을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를 사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익혀야 되는 이유는 자 여기서 나옵니다. 2.6초 단위로 촬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근데 아까 1몰에 대한 걸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1몰 아까 전에 대략 30초 단위로 한 장이었죠. 근데 이거 얼마큼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나 1초 단위로 찍을래 가 돼버리면 용량이 얼만큼 늘어나 보세요. 자, 즉 6초 6, 38, 184장을 찍으면 될 거를 30배 더 찍는 거잖아요. 1초당 한 장씩 찍으면 곱하기 30 하면 184장만 찍으면 될 사진을 5520장을 찍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 된다는 거고 이게 여기보단 끝나는 이걸로 용량만 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이것도 줄여야 되네. 하면은 또 시퀀스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그거를 또 줄여서 속도 조정해가지고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결국 그 5520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량 차이가 엄청 나겠죠. 몇 배야 이게? 500 나누기 180 아니 520 나누기 180 하면 30 그렇죠. 장수 30배가 늘어나겠죠. 용량이 그러면 184 곱하기 이게 5메가씩 해가지고 0.9기가 네 900메가 정도 됐다면 이게 27기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타임랩스 1분 좀 넘어가는 거 촬영하는데 이 휴대폰으로 오네. 하는데 뭐 100기가는 기본 우습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뭐 지금 40분 가까이 돼가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할 노래를 고르고 편집하고 해서 총 이제 제대로 된 이 결과물이 하나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기획의 첫 단계는 나는 어떤 영상을 찍고 싶어에 대한 어떤 타임리스를 찍고 싶다에 대한 게 내가 기획이 되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먼저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거 넣을 거야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거 넣을 거야에 대한 이 마킹을 모두 다 해 놓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마킹한 사이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넣을 건데 총 몇 장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보드와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기 힘들다 혹은 뭐 기획학적으로 실제로 내가 계산을 잘못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 놓고 이 안에 몇 장이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작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촬영하는 게 이만큼까지도 디테일하게 나눠서 기획을 할 수 있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슬슬 이제 그 과제가
아, 이거 그러면 또 계산해서 과제 내는 그거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처럼 노래 전체를 다 편집해서 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과 그리고 텍스트 한 장, 메모장으로 된 거를 받을 겁니다. 받는데, 직접 촬영으로 구도 잡기 한 컷인데, 이거는 그냥 바깥에 있는 풍경 하나 정도를 촬영을 하면 됩니다. 뭐,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촬영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촬영을 어떻게 한 기획 안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기획을 했고, 그 기획에 이 컷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걸 적어야겠죠, 텍스트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이 총 몇 초 정도 들어갈 거다. 가상으로 해서 뭐 4초면 4초, 뭐 2초면 2초 정도 내 영상 안에 들어간다. 요 컷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초라면 2초는 30프레임 곱하기 2초 하면 60프레임, 즉 60장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 형태를 찍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대략 5초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은 6, 5, 30, 300초, 즉 5분 동안 여기서 5초 단위로 촬영을 해서 요 컷을 완성을 하겠다에 대한 계획을 텍스트로 자유롭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뭐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 뭐 화질에 대한 것들은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단 그래도 여러분이 타임랩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서 촬영하면 이런 기획이 나오겠구나에 대한 거를 생각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수업 들어왔는데 왜 수학을 하고 계산기를 치지라는 생각을 이번 수업 때 좀 하셨을 텐데, 기획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과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